자, 오늘 네,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오랜만에 네, 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저기 그 프레스님이 단톡방에 글을 치셨는데 오늘은 왠지 이제 툼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다라고 아까 미리 이제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오늘 이제 3시 반에 이제 딱 장마 치고 나서 네네 그 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제 바로 올려놨는데 아무튼 정확하게 우리 회원들이 맞히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오늘은 이제 툼에 대해서 나오는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툼에가 나오는 이제 근본 원인 앞에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드렸죠, 그죠? 근데 오늘 정리를 좀 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를 잘 잡으시라고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전략,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쓰리타임님이 어서 오세요. 네, 연락 안 드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이제 툼에가 나오는 이제 진짜 이유, 근본 원인을 얘기를 할 건데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툼에가 나올 때 즉 종목들이 좀 급락하거나 좀 출렁출렁거리거나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겁을 좀 많이 내세요. 근데 왜 겁을 내냐면 잘 몰라서 겁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흔드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왜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오지, 이걸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을 딱 파악을 하고 나면 사실은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의 방송을 또 이제 뭐 들으실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뭐 글들, 뉴스나 이런 걸 참고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거는 정말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니까 제가 설명을 잘 들으시고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죠, 그죠? 네. 금요일은 편안하게 잘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적이니까요.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내일 한 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욕심내가지고 매매하시면 주말 내내 힘드세요. 왜냐면 금요일하고 금요일날도 실수를 했기 때문에 주말에 또 얼마나 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죠? 네. 주식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쉬어야 되거든요. 네. 자, 아무튼 이제 그 오늘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명가 나오는 원인, 네. 자,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지수는 오늘 코스피 지수는 0.99% 1% 정도 하락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23% 조금 빠졌어요, 그죠?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처럼 천천히 올라오다가 순간적으로 바이오주들이 급등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면 조금 옆으로 돌리거나 살짝 하락한다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5월 말에 여기에 저점 찍고 나서 거의 쉬지 않고요. 자, 보세요. 쉬지 않고 거의 계속 올라왔어요. 음봉이라고 할 것도 거의 없이 그냥 천천히 6월 달에도 거의 하락 나온 게 없고요. 그냥 계속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마이너스 뭐 3% 5%짜리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1%짜리 그냥 지수 네. 이 정도 하락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늘 있는 일이에요.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죠? 네. 최근에 지수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지수가 그래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흔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직설적으로 한번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러분들 수익 잘 안 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피 지수가 급등할 때 여러분들 수익률 좋으셨나요? 여러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요,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급등 나오면 수익이 잘 안 나세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다 아시죠, 그죠? 네. 지수가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6월 말 7월 초에 급등을 했는데 수익률 좋으셨나요? 별 상관이 없으신 분들이 많았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가 올라갈 때는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대형주,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형주가 급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수가 하락을 해야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대신에 지수가 하락할 때 천천히, 그죠? 네, 빠지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네, 좀 덜그럭거리면서 네, 팍팍 치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거는 1년에 12번도 더 나와요. 이런 거 갖고 놀라시면 안 돼요. 네. 이런 거 갖고 놀래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버실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 비관론자들이 이런 걸 자꾸 피하려고도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못 피해요. 네, 이런 건 피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이게 일상이라니까요. 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에요. 제가 비관론자들은 제가 항상 대놓고 뭐라고 그러죠, 그죠? 네, 이걸 다 피하겠다고요? 네, 못 피합니다. 네, 그냥 같이 가는 거죠. 네, 이해되셨으면 1번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피해요? 네.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죠? 네. 피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건. 네. 그래서 이제 오늘처럼 이런 류의 투매는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투매가 왜 나왔을까요? 지수가 최근에 뭐 아무튼 뭐 떠 있었고, 그죠? 네.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죠? 네. 투매가 왜 나올까요? 특히 어디서 많이 나와요? 대선주에서 많이 나오죠. 대선주에서도 앞에서 많이 간 거, 대장주들 거기서만 나오죠, 그죠? 네. 거기에서 이제 연달아서 막 일주일, 2주일 넘게 계속 하락하니까 개인들이 이제 다른 데서 막 투매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 투매가 자꾸 이제 확산되는 겁니다. 네, 투매가 확산되는 거예요. 휴지나 이런 데다가 이제 그 만약에 잉크 휴지 있죠? 휴지에다가 잉크를 딱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게 이제 쫙 번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니농률, 웅진, 유척, 이재명 테마주에서 나온 토탈스포트 이런 데서 이제 급락 나온 지가 2주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하락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내 것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니야 참으면 반등 나올 수 있어. 괜찮아. 막 이러고 있다가 참고 참았는데 갑자기 뉴스 보니까 세상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역대 최대가 터졌대요. 그래봤자 뭐 한 30-40명 갱신한 것 같은데 또 이제 세상 끝난 것 같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이래저래 마음이 힘들어서 던지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번에 투매가 나오는 진짜 첫 번째 이유는 개인들의 욕심입니다. 욕심 때문에 지금 이게 투매가 지금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요즘에 개인들이 어디에 욕심을 부렸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개인들이 어디에 욕심을 부렸을까요? 삼성전자에다 욕심을 부렸을까요? 이러고 있는데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셀트리온에 욕심을 부렸을까요? 이러고 있는데요, 그죠? 개인들이 어디 욕심을 부렸을까요? 옛날 신라젠 이런 거 욕심을 부렸을까요? 지금 살 수도 없어요. 거래 정지거든요. 예, 페노스님 어서오세요. 그쵸? 네. 그러면 어디에요? 카카오? 이거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사요? 그죠? 네. 이거 개인들도 이거 함부로 못 사요, 이거. 사실 이걸 지금 사시는 용맹한 분들도 계시던데, 예, 용기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거 무서워서 어떻게 사요, 그죠? 네. 뭐 하겠어요? 현 정권 다 끝나가는데 뭐 이제 와서 뭐 대북주 사겠어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하겠습니까? 대선주죠. 대선주 사는데 뭘 샀겠어요? 밑에 있는 거 샀겠어요? 아니죠. 이런 거 산 거죠. 애니농률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다 보여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욕심 부린 그 흔적이 남는다 그랬죠. 개인들이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겁에 질리면 흔적이 남는데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된다니까요. 신용 보시면 된다니까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개인들이 욕심 언제 부렸어요? 네, 6월달에 5월 말 6월달 욕심 엄청나게 부렸죠. 이게 신용이에요, 신용. 개인들이 이제 6월달 딱 되면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윤석열 씨, 뭐 이재명 씨 대선 출마 선언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이 갈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갖다 질러버린 거예요. 저도 5월 말 6월 초에 그랬잖아요. 이제 6월달에 이제 수많은 이제 정치 행사들이 있고 이제 대선주들이 본격적으로 갈 거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준비하셔라. 떠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거. 사람들은 이제 익숙한 걸 좋아하니까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이를 쳐놨어요. 근데 제가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진짜 너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 욕심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익 났는데 안 파셨거나. 왜냐면 욕심이라는 게 막 몰빵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욕심 말고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만 더 먹기 위해서 조금만 더 한 20-30% 더 먹으려고 2-3% 더 먹으려고 아니 물렸다가 본전왔는데 조금만 더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조금이건 많건 욕심을 부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누군가는 신용까지 써가면서 욕심을 부렸고, 지금 이제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욕심내신 분들이 있다고 쳐요. 그분들도 이제 실수하신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쭉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이 욕심을 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게끔 둬야 되거든요. 뭐냐면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손절도 하고, 그죠? 네. 답답하니까 욕도 좀 하시고, 그죠? 네. 신용도 썼던 사람들 신용이 줄어들고, 개인들도 팔고 나가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욕심 많은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손실이 많으니까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못 팔고 있는데, 신용이 또 늘어나죠. 언제 늘어나요? 네. 딱 급락하면서 어디까지 떨어지니까 신용이 늘어나죠? 요 지점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거든요. 여기. 왜 사람들이 여기서 신용을 또 썼냐면 가격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네,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왜 여기서 신용을 사람들이 또 쓰면서 들어왔냐면 상한가죠, 이거. 네. 상한가까지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기법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여기서 많이 썼었는데, 옛날 기법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노리고, 즉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단타치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신용 써가면서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좀 더 빠지니까 신용을 또 써요. 보이세요? 네. 이걸 보고 있으면 답답한 거죠. 신용이 급감해도 모자랄 판에 1억 있는 거예요. 이게 개인들이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근데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또 들어와요. 네. 토탈스포트 보실게요. 네. 이걸 보고 있는데 네. 답답하더라고요. 네. 제가 왜 답답하다고 하는지 이해되시면 2번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공감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네. 신용인데 세력이면 좋겠어요, 그죠? 네. 세력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 네? 혹시 세력 아닐까요? 네. 세력이면 차라리 좋겠네요. 토토스포트 물리신 분들 좀 빠져나오게. 네. 이러고 있어요. 빨리 2번 안 찍고 뭐 하세요? 이럴 때 다 찍어야죠. 보이시죠? 네, 이게 이게 욕심인 거예요. 그냥 막 범벅이 돼 있어요, 지금. 솔직히 토토스포트가 여기서 그냥 강하게 반등 한번 나왔으면 했어요. 왜냐면 그냥 여기 물리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한번 원래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계속 신용을 쓰니까 세력들이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확 꺾어버린 거예요. 근데 신용을 더 쓰고 있네요.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리고. 주식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반등은 먹는 거 아니다. 반등은 먹지 마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네. 피자로 따지면 맨 가위에 있죠. 네. 안 먹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뭐 그런 겁니다. 짜투리 막 그런 거예요. 이러고 있어요. 이런 거 잘 구분해서 하셔야 돼요. 물타기 지금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이유가 개인들이 욕심을 부렸고 그래서 이제 실망을 했겠죠. 왜냐면 본인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됐으니까요. 빨리 수익도 안 났고 수익은커녕 떨어지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뭘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러다가 손해가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러다가 이거 손실 회복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이제 불안감,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는 거예요?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손절을 하면 손절이 또 손절을 부르고 계속 손절을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용 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용을 뭐 여기서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여기서 쓴 사람도 있겠죠. 물론 여기서도 쓰고 있지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되게 어리석은 게 뭐냐면 어리석은 거예요. 신용을 쓴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도 반대 매매를 당해요. 주가 하락이 너무 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 매매를 당해요. 잠시만요. 네네. 이 신용을 많이 쓰면 여기서 반대 매매를 당하거든요. 그러면 신용을 쓰면 쓸수록 뭐예요?
급락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잡아 끌어내리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급반등 나오겠죠. 여기 있는 신용 쓴 사람들 다 전멸시킨 다음에. 네. 그래서 그 신용이 지금 많이 쌓이고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얼마나 늘어났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매가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개인들이 욕심을 부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망감, 두려움을 느껴서 손절을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주니분들이 많거든요. 네. 주니분들이. 그러면 이제 경험이 부족한 거죠.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하기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하기도 그렇고,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자니 이자는 낮고, 그래서 뭘 하냐면 주식을 하러 들어왔는데 딱 들어왔더니 삼성전자는 누워있고, 그죠? 대형주 하려고 들어왔는데 대형주 할 만한 게 없고, 미국 주식을 좀 하고 싶었는데 테슬라 같은 이제 이런 것들도 누워있고, 그러니까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쭉 보니까 대선주 쪽이 수익이 괜찮은데, 그냥 이제 뭐, 괜찮겠자고 들어왔다가 지금 머리를 뜯으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많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한 3살, 4살 그 꼬마들한테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네. 꼬마들한테 이제 칼하고 이제 그 뭐예요. 주걱 하나 주면서 밥 좀 해봐. 이제 그러는 거예요. 밥. 네. 요리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터진 거죠. 뭐냐면 플러스 알파.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또 역대 최대라는 이제 그 수식어를 붙여서 나온 거예요. 일일 확진자 숫자가 1200명이 좀 넘었는데 앞에 한 1240명이 최대였다고 그랬나요? 아무튼 살짝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불안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죽을까봐, 두 번째는 가난해질까봐. 요즘에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가난해질까봐 더 두려워하시거든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 가난해질까봐, 죽을까봐. 그게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걱정돼서 가난해질까봐. 사람의 가장 기본 심리를 건드린 거죠. 불안 심리를. 그 사건이 뭐예요? 코로나예요. 이게 작년 2월달에 크게 한번 터지고 그 다음에 2, 3월달, 그 다음에 5월달, 8월달 보통 3개월 주기거든요. 작년에 맞지 않습니까? 2월달에 처음에 터졌잖아요. 그 신천지 코로나, 그죠? 그 다음에 5월달 어린이날 연휴 그때, 그 다음에 8월달 광복절 전후, 그 다음에 11월달 딱 3개월이죠. 11월, 12월달 그때 창궐했고요. 그때 12월달에 1000명 넘었는데 그때 수치를 지금 제낀 거예요. 올해 한 3, 4월달에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앞에서도 그랬고 지금이 이제 6, 7월달 되니까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한 3개월 주기입니다. 네. 그때마다 잘 이겨내셔야 되는데 이게 참 그래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 정부에서는 또 이제 방역을 하고 국민들은 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조심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또 확진자 숫자도 줄어들어요. 네. 잠깐 그러는 건데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안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투매를 한 겁니다. 대선 후보 중에 누가 뭐 사퇴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경제 큰 문제 있나요 지금? 물론 이제 그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당장은 무슨 악재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뭐 미국이 폭락했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개인들이 불안해할까요? 네.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경험이 부족해서. 욕심도 욕심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욕심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경험이 부족한 주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요? 차트를 갖다가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이 얘기 지난주에 했었죠, 그죠? 주인분들이 대선주 망가뜨릴 거라고, 차트 망가뜨릴 거라고. 기억하시죠? 네. 지금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지금. 그전에는 세력들이 망가뜨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린이들이 망가뜨렸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 주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걸 보시면 돼요. 10년 전에 저기 어디에요? 폭락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가 여기죠. 이때 거래량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때 거래량이 이만큼이었거든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만큼 늘어났어요.
엄청나죠. 네. 이게 코스피고 코스닥을 보면 되겠죠. 네. 2008년 그때가 이만큼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경험이 짧으신 주린이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이 거래량을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시끄럽겠어요. 제가 주린이분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해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되는 게 있는데 자꾸 안 좋은 되는 거, 안 좋은 쪽만 보는 거예요. 우리 회원들 중에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10종목 중에 8개, 9개가 수익이 나요. 실제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수익이 막 나고 있는데 그 안 되는 거 있죠? 안 가고 있거나 약간 좀 빠진 거, 그거 한두 개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왜 저러실까? 맨날 걱정이에요. 네. 근심 걱정. 올라가는 거는 보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냥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이 큰 돈 버는 걸 내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 떨어졌다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큰 돈을 벌고 싶으시면 크게 보시면 되고요. 푼돈 벌고 싶으시면 이런 거에 자꾸 연연하시면 돼요. 네. 말이 좀 세죠? 네. 이 말을 돌려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큰 돈 버는 사람은 자잘한 거 신경 안 씁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푼돈 버시려고 주식 투자 시작하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네. 그 다음부터 개인들이 요즘에 불안해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토탈스포츠처럼 이게 잘 보시면 빠지기 시작한 지 꽤 됐어요. 이게 언제인데요? 6월 24일이죠. 그러니까 거의 보름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제 거의 멈출 때도 되긴 됐어요. 그러나 자꾸 신용을 쓰니까 이게 자꾸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죠. 이것만 아니었으면 벌써 멈췄어도 멈췄을 텐데 신용을 쓰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들도 이제 투매가 좀 나오는 거고, 윤석열 테마주도 이제 덕성이나 웅진이나 저런 것들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이제 하락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이렇게 퍼지듯이 번지는 거예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거죠. 그러나 투매는 조정이 아니에요. 네.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투매는 그냥 투매일 뿐이에요. 네. 이건 조정이 아니에요. 개인들이 그냥 불안해서 던지는 거죠. 조정이 뭔지 아세요? 조정은 세력들이 던진 거예요. 투매는 개인들이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들이 던지게끔 세력이 유도를 하든가. 네. 정확히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조정과 투매는 다른 말입니다. 네.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조정은 개인들이 그냥 조정은 세력들이 이제 다 팔고 나간 거고 개인들한테 물량 넘겨주고 그래서 하락하는 거고, 네. 투매는 개인들이 불안해서 던지는 게 투매라니까요. 네. 이건 다른 거예요. 네.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투매라니까요.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또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캐리소프트인데 캐리소프트. 저희 방에서 추천한 적도 없고 저는 이 종목을 특별하게 언급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하한가 맞았더라고요. 우리 회원이 한 분이 아까 연락이 왔어요. 캐리소프트 고맙다고. 전 이거 추천한 적이 없어요. 네. 왜 그런가 하고 이제 그분의 이제 글을 봤거든요. 네. 봤더니 그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방송 들으실 거예요. 네. 제가 고맙더라고요. 네. 뭐냐면 하도 떠 있는 거 이제 적당히 하시고 수익 난 거 있으면 챙기고 좀 밑에 걸로 바꾸셔라 그런 얘기를 요즘에 하도 많이 했더니 문자반 회원이신데 저녁 방송 보다가 그래 정리해야 되겠구나 정리 싹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한가 맞을 거 피해 갔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마웠어요. 제 얘기를 믿어주셨으니까. 저희 회원들은 이제 들고 있는 것도 알아서 싹 정리할 판인데 이거 사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죠? 네. 하한가 나오잖아요. 다음부터 종목들 사실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요
여기가 얼마냐면 5,000원 전후거든요. 5,000원 전후에서 이게 급등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 얼마인데요? 38,000원이잖아요. 그죠? 몇 배겠어요? 7배예요. 7배라고. 애니능률이 몇 배 올라왔는지 아세요? 7배, 8배 올라오고 꺾은 거고 똑같아요. 이것도 이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밑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왜 이런 걸 사가지고 고생하시냐 이거예요. 수익 잘 나다가 떨어지죠. 예. 세력들이 뒤통수를 쳐요. 떠있는 주식을 너무 좋아하시면 나중에 뒤통수 한 대 맞는다니까요. 내 욕심에 맞든지 세력한테 한번 이제 그 한 대 맞든지 한테 맞게 돼 있어요. 바닥에 있는 걸 좀 많이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제 바닥에 있는 걸 추천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리지 않습니까? 떠 있으면 저희는 팔아요. 팔고 밑으로, 팔고 밑으로, 팔고 밑으로. 어제 그 쭉 보여드렸죠. 메가MD 공략해서 수익 나니까 팔고 어디로 가요? 메가MD 비상교육 팔아가지고 찾고 다른 종목, 다른 이제 똑같은 교육주다, 교육주, 일자리 관련주 하더라도 계속 다른 걸 사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돌리지 않습니까? 네. 떠 있는 것 자체를 안 들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수익을 잘 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리 투매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방은 그래서 오늘도 되게 조용했어요. 이런 거 없으니까. 네. 토터스포트도 없고. 그래서 저희 방은 오늘도 조용히 편안하게 잘 지나갔고,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투매가 나올 때는 네 이유가 있어요. 네? 투매가 나올 때는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그 마지막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잖아요. 델타 변이, 그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증시가 흔들리는 것도 있고 투매가 나오는 이유도 되니까 재빠르게 종목을 그쪽 관련주를 두세 개를 사놨어요. 샀다니까요. 지금 종목 공개 안 하죠, 그죠? 네. 하나는 지금 거의 30% 수익에 가깝거든요. 20에서 지금 30% 정도까지 수익 난 게 있어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주인데 제가 공개 안 하잖아요. 지금도 산지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됐나요? 됐죠? 네. 일주일 넘었는데 공개 안 하잖아요. 민감한 자리라서. 여기서 하나만 더 넣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더 좋은 수익이 되죠. 20-30% 수익 난 상태에서 양봉 하나 뽑으면 이거는 뭐 아주 이제 진짜 좋은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개 안 하잖아요. 네. 오늘도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하나 더 추천했고, 네. 투매가 나오고 이렇게 코로나 같은 게 터지면 현금 들고 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투매 원인이 뭔지 파악한 다음에 위험한 쪽에서는 돈을 빼고, 그죠? 아, 투매 원인이 이거구나. 그러면 여기는 이제 과열됐으니까 위험하겠네. 그럼 거기서 이제 돈을 빼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투매의 원인이 분명히 이제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투매가 나온 거니까 그 불안하게 만든 원인을 찾아서 가면 돼요. 왜냐하면 투매가 나오면은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피해주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수혜를 입는 말 그대로 수혜주도 있어요. 그 수혜주를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뭐예요? 코로나 쪽이죠. 저희 방에서 대선주 위주로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꽉 막힌 방이 아니에요. 네. 대선주 뭐 한두 개 사가지고 몰빵하는 방이 아니라 골고루 이제 정책주, 인맥주 나눠서 분산 투자도 하지만 융통성 있게 하는 거예요. 네. 대선주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투매가 나오겠구나. 이것 때문에. 그러면 재빠르게 그쪽 종목을 한두 개, 두세 개라도 사놓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잠깐 수익을 내는 거죠. 투매니까 일시적인 하락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일시적인 악재, 어떤 건 일시적인 호재가 되니까 잠깐 들어가서 수익 보고 빨리 팔고 이제 다시 원래대로 대선주 가는 거예요. 대선주를 싹 팔아서 그걸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팔아가지고 이제 수익 나는 게 있겠죠.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잠깐 가서 즐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따지면 열심히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딘가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살짝 우회하지 않습니까? 네. 살짝 우회하는 거예요. 네. 다시 고속도로. 그러니까 대선주는 고속도로. 잠깐 우회도로는 지금 코로나 테마죠. 살짝 네. 하고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을 더 살까요? 막 이러지 마시고 손절할까요? 네. 그런 생각을 지금 막 하시기보다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이게 대응 전략인데 대응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얘기해 드릴게요.
투매가 나올 때 대응 전략 첫 번째, 대부분 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나가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튼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하셔야 돼요. 세력이 있어도 주가는 빠져요. 투매 나올 때는 개인들이 던지는 거기 때문에 세력들이 이걸 다 받아주지 않아요. 세력들이 다 받아줄 것 같죠? 아니요. 내버려둬요. 그냥 나가라고. 개인들이 나가는 거를 세력들은 너무너무 좋아해요. 본인들이 안 흔들어도 세력이 개인들이 알아서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던지면서 가니까 좋은 거예요. 그냥 싼 값에 막 던지니까 그냥 가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력이 매집했는데 이게 10%씩 빠질 수 있나요? 30%까지 빠진 경우도 있어요. 세력이 있어도 투매가 나오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이제 빠르게 회복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력이 나가면 나갔다고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나오기 전, 후, 직전이나 직후에 대량 거래가 터졌다면 최소한 이제 한 수백만 주에서 수천만 주 이상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장대 음봉을 하나 꽂아놨다면, 또는 장대 양봉을 꽂아놓고 대량 거래가 터지고 하락했다면 그건 세력이 나간 겁니다. 최근 그런 거래량이 없었으면 그냥 편히 쉬세요. 세력 나간 거 아니니까. 세력이 5만 주, 10만 주 들고 샜겠어요? 그죠? 더 많이 했겠죠, 그죠? 세력 안 나갔다니까요. 대부분 보면 안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력이 없는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게 세력이 있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세력이 없는 거, 개인들만 있는 거는 거래가 안 나오거든요. 또 아예.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세력이 매집한 게 맞다 그러면 거래가 없다 그러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고, 대신에 회복이 빠르죠. 여기에서 이제 하시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물타지 마세요. 물타기. 가장 어리석은 매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물타기, 그 다음에 주가 올라갈 때 쫓아 올라가는 불타기, 그리고 한 놈만 팬다 기법. 하나 붙잡고 계속 매매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하시면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는 겁니다. 세력이 가장 싫어하는 거, 신용기술 몰빵. 그 다음에 매매가 뭐냐면 물타기, 불타기, 한 놈만 팬다예요. 하나 붙잡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여러분들이 세력이 있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매집 종목을 들어와서 누군가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기분 좋으시겠냐고요. 세력한테 때려버리겠죠, 그죠?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시면은 그 종목이 더 개인들이 더 많이 사서 무거워지는 거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아까 토토스프도 보셨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는데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주가가 좀 빠진다. 5%, 10% 빠진다. 10%에서 15%까지 빠지면 거의 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빠졌다 그러면 속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더 떨어져라 그냥. 더 떨어져라 그냥. 이왕 하는 거 그냥 확실하게 그냥 빨리 끝내고 그냥 가자. 확 더 떨어져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 타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세력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투매 나왔을 때 가장 어리석은 질문 3개 중에 3개가 이겁니다. 세력 나갔나요? 두 번째, 물 탈까요? 세 번째, 아까 얘기했었죠, 3개. 요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냥 제가 우리 현아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투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바로 회복이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물타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세력이 매집한 거는 반드시 알아서 올립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작년 3월 달에 지수가 이렇게 급락했을 때 있죠. 팬데믹 여기서 저희 방에서 진짜 양심 걸고 얘기하는데요. 손절 하나도 안 했어요. 여기에서 코로나 테마주 마스크, 뭐 손소독제, 재택근무 그거 수익 되게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주식 들고 있었어요. 주식 100% 주식 들고 있었고, 그리고 그대로 끌려 내려왔어요. 이렇게 폭락했으니까 전세계 주식하는 사람들 다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물타기 안 했어요. 손절도 안 했고
그대로 수익내고 나왔어요. 작년에 저희 방에서 작년 초에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수익, 계좌 수익 100%, 200% 이상 안 내신 분들은 없어요. 다 냈다니까요. 손절 하나도 안 하고 물타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저희가 이런 방이에요. 저희 방에 고수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이런 거 갖고 뭐 저기 하겠어요? 이런 거 나오면 회원들이 웃습니다. 여기서도 물타기 손절 안 했습니다. 자신 있었거든요. 세력이 매집된 주식은 반드시 갑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물렸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죠.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들도 물렸거든요. 네. 어떻게 빠져나가요? 네. 돈을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놨는데. 네? 개인들 뭐 500만원, 1000만원 사신 분들이 시장가로 던지면 되지만 이 사람들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하한가 가니까.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도 물렸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없는 척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알아서 쫙 올려놓잖아요. 이때 되게 재밌었던 게 원래는 뭐 이낙연 주였는데 막 그 뭐 윤석열 테마주로 바뀐 것도 있었고요. 황교안 씨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이재명 테마주로 바뀐 것도 있고요. 막 자기들끼리 막 바꿔요. 이낙연 테마주였는데 갑자기 테슬라 테마주래요. 막 그래서 날아간 것도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막 재료가 막 바뀌어요. 그런 사았다니까요. 세력이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매집된 주식을 사셨으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홀딩하세요. 이게 오히려 개인들을 털어내는, 그래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더 빨리 가고 더 많이 갑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거를 좋게 받아들이세요. 좋게. 개인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는구나. 그래, 나는 털리지 말아야지. 매집됐는지 매집 완료가 잘 됐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물 탈까요? 더 살까요? 나갈까요? 괜찮나요? 굳어나는 거 아닌가요? 어떡하죠? 네. 그럴 시간 있으시면 앉았다 일어났다 한 50번만 더 하세요. 그러면 하체 근육이, 그죠? 네. 탄탄해지셔가지고 네. 오래 사실 거예요. 네. 잔병 치료 없이. 그걸 스쿼트라고 하죠, 그죠? 네. 그렇게 고민이 되시면, 물 탈까 말까 고민되시면요, 앉았다 일어났다 한 번씩 하시면서 물 탈까 말까, 손절할까 말까 계속 그러세요. 네. 건강이라도 좋아지게. 네. 공감하시면 7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죠. 이제 네? 손절하지 말란 얘기예요, 함부로. 네? 그리고 이제 높이 떠는 거 사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 사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거. 차라리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하시면서 해보세요. 네. 건강이라도 좋아지게. 아셨죠? 네. 그래서 지금 뭐예요? 네. 매집된 주식을 사세요. 누가요? 개인들이 매집되는 거 말고 세력들이 매집한 걸 사시라고요. 개인들이 지금 열심히 신용 써서 매집하는 게 누구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진짜. 거기서 토탈스포트. 신용이 모든 걸 다 얘기해줄 수는 없지만 개인들이 신용 써서 매집하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보면서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제가 봐도. 뭐 하는 거냐. 본인들은 이거 안 볼걸요 아마? 뭡니까 이게. 세력이 밀던 걸 사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네. 저는 저기 종목진단 안 해드려요. 무료 종목진단 안 해드리니까 여기 이런 데서 죄송합니다. 양해해주세요. 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나올 때 잘 정리하셔가지고 새 출발하세요. 네. 여기서 이제 못 빠져나오지 마시고. 네. 그리고 아까 물타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말씀을 안 드렸네요. 물타기 할 돈 있으시면 그냥 저희 방 들어오셔서 밑에 있는 바닥주 있죠? 네. 좋은 거 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거 사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원들 중에서도 신규원들 중에 가끔씩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한 3-4% 조금씩 빠지면 이거 좀 빠졌는데 더 사도 될까요? 왜요? 그러면 왜 더 사고 싶으세요? 좀 빠져갖고 더 사고 싶은데. 제가 그래 웃으면서 그럴 돈 있으면 그냥 한 종목 더 사시라고 좋은 거. 그분도 웃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끝나요. 얼마나 강의 화기애애해요. 그죠? 네. 맨날 그냥 끌려 내려와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자신있게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요, 테마주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15%까지도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선 테마주가 늘 말씀드리지만 테마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잘 털리는 거고, 그래서 세력이 더 못되게 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큰 거예요. 대선주가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거칠어서요. 거칠다는 얘기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예요. 매수하고 나서 15% 들었다가 놓고 본전까지 떨어졌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면 샀다가 하락시키고 다시 원위치 한 다음에 가거든요. 네. 확률로 따지면 이게 7, 이게 3이에요. 7대3. 사자마자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매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간도 짧아요. 이거 한 보름이면 돼요. 이거 어쩔 때는 일주일 만에 다 끝내는 경우도 많아요. 이 정도만 참으면 되는데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주인분들이. 금방 갑니다. 네.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대선주는요, 대선 그 선거 있죠, 선거. 선거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을수록, 그러니까 선거가 임박할수록 더 거칠어져요. 더 거칠게 변동성을 주다가요. 심하게 한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IMBC라고 있어요. IMBC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 종목이 원래 좀 못됐어요. 10년 전에 대선주로 갔었는데 이재명 테마주였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3,000원 정도에서, 그죠? 3,000원에서 7,000원까지 시원하게 2.5배 이상 급등했거든요. 상한가 나와서 쭉 급등하잖아요, 그죠? 네. 급등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맨날 매매 기법을 이런 데서 배우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런 데서 단타 치는 거, 네? 이런 데서 물리는 거, 그런 거 배우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가르쳐 드려요. 얼마나 못되게 하고 하는지. 급등하기 전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네. 이거 나왔어요. 네. 멀쩡하다가 갑자기 하한가 때리면서 훅 떨어집니다. 갑자기 상한가 나오더니 훅 올려요. 자, 떨어질 때 거래량은 이만큼, 올라갈 때 거래량은 이만큼. 누가 진짜일까요? 떨어졌던 음봉이 진짜일까요? 올린 양봉이 진짜일까요? 쉽잖아요. 누가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캔들만 보면 헷갈리시죠? 어? 뭐지? 그런데 거래량을 보면 누가 진짜예요? 얘가 진짜죠? 네.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뭐예요? 마이너스 11%. 그때는 15%가 하한가였으니까. 상한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꺾는 거예요. 없애버렸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 당시에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대선 테마주였거든요. 네, 대선 테마주 하다가 작전하다가 걸리면 그때 감옥 보내겠다고 이때 선전포고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대선주도 막 급락했었어요. 선전포고 했다니까요. 걸리면 감옥 보낸다고. 대선주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손절했어요. 개미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나 그때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이명박 대통령은 테마주 올라가는 거 그렇게 뭐라 안 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돌리다가 쭉 올라가는 거.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선거가 얼마 안 남을수록, 임박할수록 세력들은, 대선주는 더 거칠게 합니다. 지금 이것도 못 견디시면 나중에 수익 절대로 못 내십니다. 네, 수익 절대로 못 내세요. 대선주는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혼자 하시는 거 아니고 뭐 전문가랑 그러면 1대1로 단둘이 해야 되느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죠. 왜냐하면 종목이 받침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종목이 받침이 돼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누구의 도움이 또 필요하느냐? 같이 주식하는 그 분위기 있죠. 그 방, 그 옆에 어떻게 동료들이죠. 네. 그 사람들이 필요해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여럿이 모여서 같이 하면 더 편해요. 어떤 사람들하고요? 맨날 그냥 몰빵, 신용 미수 몰빵, 샀다 팔았다, 자기들 수익 단타 쳐서 수익 많이 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어디 막 이런 데 가보면, 그죠? 네. 어디 뭐 토론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그런 거 말고 증시가 흔들렸을 때 힘내셔라,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딱 한마디 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 방이 진짜 고수방이에요. 선생님 제가 오늘 몰빵 해가지고 5천만원 벌었어요, 수익 인증 올립니다. 그거는 고수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 염장 지르는 사람이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말이 좀 센가요? 네. 오늘 추천주 제가 특별히 몰빵해서 한 3억 5억 질러가지고 오늘 한 3천만원 5천만원 벌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저라면서 네, 거기다 매매일줄 올린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염장 지르는 겁니다. 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만 안 둡니다. 딴 데 가라고 그러지. 몰빵을 질러요? 그러다 종목 망가지면 딴 사람들 다 피해보는데, 소액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그거 보면서 네, 힘들어 하시겠어요. 그거는 하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네. 하수 중에 고수가 아니고 하수 중에 하수라니까요. 네. 진짜 고수는 신규원들이나 아니면 초보분들이 이제 마음 흔들릴 때 딱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네. 흔들리지 마세요. 딱 한마디. 네. 네. 그분들이 고수예요. 왜냐하면 본인들도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 참고 옆에 있는 분들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본인도 좀 힘들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이 진짜 좋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진짜 고수예요. 네. 저희 강에 이제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이제 좀 편안하게 하고 싶으시죠? 종목은 전문가가 받쳐주고 매수 매도 사인 내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 그렇게 폭락했을 때도 손절 안 했고요. 지저분한 물타기 그런 거 안 했습니다. 핑계 변명 안 됐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홀딩을 하셔라. 네, 그렇게 해서 수익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갖고 우리 방이 흔들리겠습니까? 다른 데는 요즘에 뭐 이렇게 혼자 사신 분들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어요. 네, 믿고 들어오세요.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종목이랑 매수 매도 사인 리딩은 제가 하고, 그리고 우리 방 분위기는 우리 기존 회원들이 지금 꽉 잡고 있고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좀 편안하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투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방송 금요일인데 네. 뭐 불타는 금요일날 뭐 회식 같은 거 안 하고 나는 내일 방송 들어오겠다. 네. 0번 찍어보세요. 네. 0번. 네. 0번 찍어보세요. 제가 내일 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특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수요조사 한번 해보고요. 네. 여기 수아님 위쪽에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네네. 회원가입 문의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메일 주소 띄워드릴게요.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내일 시간 되시죠? 내일은 이거 하려고 그래요. 아주 나쁜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주제가 뭐라고요? 네. 아주 나쁜 남자가 아니라 아주 나쁜 거래량.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네. 아주 나쁜 거래량. 네. 아주 좋은 거래량은 우리 회원들한테만 얘기할 거고요. 네. 아주 나쁜 거래량은 여러분한테 얘기 드리려고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나쁜 거래량을 뒤집으면 아주 좋은 거래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주 좋은 거래량을 알면 매집할 때 큰 도움이 될 거고, 아주 나쁜 거래량을 알면 절대 안 물리겠죠. 그죠? 네. 내일은 요거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일은 참여하세요. 네, 꼭 참여하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밤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요. 힘드신 분들은 네, 빨리 들어오세요. 대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개월, 길어야 8개월 남았습니다. 수익 내셔야죠. 맞죠? 네. 자, 오늘도 끝까지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 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